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워치리스트에 있거나 FBI의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번호를 무효화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번호가 없어지면 미국 내에서 금융,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자기 추방과 자진 출국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 정부 공유에 이어 수백만 명의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미국 체류와 생활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중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CBP 홈 앱에서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자진의 미국을 떠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Now my administration is launching the CBP Home app to give people in our country illegally an easy way to leave now and self-deport voluntarily. 이를 유도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수백만 명의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시켜 미국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가동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외국인 수백만 명의 소셜번호를 무효화시키고 사망자로 분류해 데스메스터 파일에 집어넣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차로 6,300명의 소셜번호를 무효화시켰는데 FBI의 범죄 기록과 테러 워치 리스트에 의해 대상자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셜번호 무효화 조치는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가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심자들을 포착해내고 FBI 범죄 기록과 테러 워치 리스트 등과 대조해 선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번호 무효화 조치 대상은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현재 미국 내에 66만 명 정도 있어 이들의 소셜번호가 가장 먼저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 잠적한 140만 명도 FBI 범죄 기록에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에 소셜번호 무효화 대상이 될 게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바이든 시절 각종 패롤 정책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얻어 거주해온 250만 명이나 줄줄이 체류 신분을 취소당하고 있어 체류 신분 취소와 함께 소셜번호도 무효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SSA, 사회보장국과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사이에도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합의로 사회보장국은 9만 8천 명의 최신 주소를 아이스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30년 이상 금지되어온 IRS의 납세 정보가 아이스 이민단속국에 넘겨져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이나 추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 스크린 넘버를 무효화시키면 해당자는 미국 내에서 금융, 경제 생활을 전면 봉쇄당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없어지며 주택무기지와 자동차 할부 금융, 학자 융자금 등의 길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 중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에 대해 하루 998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에는 재산을 압류하는 강경 정책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추방으로 지금 미국을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라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최대화시키려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에 대해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매일 하루 998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에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정책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금 당장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독려해왔는데 이제는 벌칙까지 발동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Now my administration is launching the CBP Home app
to give people in our country illegally an easy way to leave now and self-deport voluntarily.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벌금 998달러를 5년치까지 소급 적용해 최대 100만 달러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는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벌금과 재산 압류 처분 조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해 지금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이자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라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SNS를 통해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매일 하루 998달러씩의 벌금을 불법 체류한 날만큼 물게 되고 미납 시에는 투옥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해 있는 140만 명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들은 새로운 CBP 홈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해 알린 다음 미국을 신속하게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가 체포되면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매일 하루 998달러씩의 벌금을 불법 체류한 날 수만큼 물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는 5년간 소급 적용해 최대 벌금을 100만 달러나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국토안보부 소속 CBP 또는 연방법무부 소속 민간재산몰수국에서 해당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1996년 이민법에 따라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처음 시행했던 것을 2기대로 재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4명에게 1인당 6만 달러씩 벌금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2기에서는 강력 집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해 있는 140만 명부터 최대한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하면 체포 추방 작전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유도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3월 한 달 동안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이 5천 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도록 압박 유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 내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들은 CBP 홈이라는 앱을 통해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자진 출국하는 쉬운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3월 한 달 동안 이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자진 출국을 신고한 불법 체류자들이 5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면 얻을 수 있는 베네핏과 거부 시에 받는 벌칙, 체포 추방될 때 당할 엄청난 대가를 구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갈수록 강화될 게 분명해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첫째, 불법 체류하며 미국에서 번 돈과 재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국으로 돌아가 앞으로 합법적인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거부하는 불법 입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상당한 처벌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부터 매일 하루 998달러씩 벌금이 부과돼 최소 1,000달러 내지 5,000달러, 최대 5년치 100만 달러까지 물 수 있게 되고 미납 시에는 재산을 압류당한다고 국토안보부는 발표했습니다. 둘째,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되면 최소 5년 내지 10년간 미국에 다시는 올 수 없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했습니다. 엄청난 벌금과 재산을 압류당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스스로 미국을 떠나려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가운데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자기 추방, 자진 출국 정책이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담고 있어 잘 작동하고 이를 선택하려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일시 체류를 허가받아 미국에 들어온 250만 명에게 패럴을 취소하고 즉각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3년 1월부터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93만 6천 명이 출국 명령을 받았고 4개국 출신 패럴 수혜자 53만 2천 명, TPS 임시보호신분 120만 명 등은 임시체류 신분이 종료되고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체포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시 체류를 허가받은 패럴 정책으로 미국에 들어왔던 주로 중미 출신 250만 명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스로 미국을 떠나거나 체포 추방되는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가 패럴 정책을 남용했다며 수십만 명씩 이용해온 패럴 일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본국으로 즉각 돌아가라는 출국령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주에 전임 행정부 시절 CBP1이라는 앱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왔던 난민망명 희망자 93만 6천 명에 대해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으니 하루속히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P1 앱을 바꾼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고 미국을 떠나라고 권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미국의 난민망명을 희망하며 CBP1 앱으로 일정을 예약한 후에 미국에 들어와 2년짜리 워크퍼밋을 받고 심사를 기다려온 93만 6천 명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일인 1월 20일부터 CBP1 앱을 가동시키고 CBP 홈 앱으로 미국을 스스로 떠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들을 일시 체류 허용했던 CHNV 프로그램도 취소시켜 53만 2천 명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체류해온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과 하이티 출신 이재민 50만 명에 대해서도 TPS 프로그램을 4월 24일 종료시킨다고 발표하고 미국을 떠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패럴 일시 체류 신분을 취소하고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한 외국인들은 256만 7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전쟁 중에 미국에 온 아프간과 우크라이나 출신 20만 명에 대해선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들어온 주로 중미 출신들 250만 명 이상의 일시 체류 신분을 취소하고 출국령을 내려 향후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명령을 무시하는 중미 출신들을 체포하면 불법 입국자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미국에서 체류해온 사람들도 많아 체포 추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 체류 허가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해선 패럴을 취소하고 떠나라고 명령한 데 대해 법적 소송이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RS의 납세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을 추적 체포하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납세자 정보 공유에 최종 합의하고 ICE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70만 명을 포함해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을 추적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30년 이상 금지해온 IRS의 납세자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하고 불법 취업자 추적 체포 작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과 공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를 우려하며 미온적이던 IRS 국세청의 청장 대행과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명된 멜라니 크라우스 IRS 청장 대행은 막판 합의 과정에서 완전 배제되자 조기 퇴직을 신청해 4월 28일 사직키로 했습니다. 특히 최종 합의에 따르면 아이스가 납세자 정보로 추적할 대상은 당초 알려진 최종 추방령을 받은 70만 명보다 10배나 되는 700만 명으로 불법 취업자 거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합의에 따르면 아이스가 먼저 타겟으로 삼은 불법 취업해 돈을 버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들의 이름과 주소
추적 사유 등을 IRS에게 넘깁니다. IRS는 납세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치되는 사람의 최신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업데이트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ICE는 IRS의 최신 납세자 정보를 받아들고 불법 취업자들을 덮쳐 체포 추방하게 됩니다. 당초 위법 시비를 피하기 위해 ICE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130만 명 가운데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70만 명을 타겟으로 삼았으나 연방법무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자 불법 취업자 거의 전체인 700만 명으로 추적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CE는 또 IRS에 의뢰하는 대상의 추적 사유까지 적도록 되어 있어 범죄 전력자들을 우선 추적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IRS는 30년 이상 일해서 돈을 벌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소셜 번호 대신에 ITIN 넘버까지 발급해주고 세금을 받아왔으며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결코 납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해왔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1100만 명 가운데 830만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돈을 버는 경우 2023년 한 해 898억 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집계되고 납세 기록으로 불법 체류자 구제조치 시 우대받을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민당국의 체포작전에 국세청이 30년 약속을 깨고 최신 정보를 넘기는 것이어서 불법 체류자 납세자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시행 즉시 줄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적 외국인법을 적용해 범죄 외국인들을 추방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 통보하고 제소할 기회를 부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과 관련해 보기 드문 연방대법원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27년 전의 법률로 전 시에나 사용했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범죄 외국인들을 추방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법치를 보존하고 대통령이 국경안전과 미국민 가족, 미국 자체를 보호하도록 계속 허용한 것이라며 위대한 승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227년 전인 1789년에 제정돼 전시에만 사용했던 적대국 외국인법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 소속 아칸들이라며 130여 명을 출신국이 아닌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건을 둘러싼 소송에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한 추방을 일시 중지하라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깨고 일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특정 국가 출신 범죄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선 판결한 게 아니라 원고 측이 소송을 틀린 관할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즉 이번에 최초로 적대국 외국인법에 적용돼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130여 명을 대리해 변호인들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일시 중지 명령을 이끌어냈으나 이들이 구금돼 있던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는 연방대법원의 지적입니다. 결국 틀린 관할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 외국인 추방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 법을 적용해 범죄 외국인들을 추방할 때에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추방하려는 범죄 외국인들에 대해선 사전에 이 법을 적용한 추방이라는 점을 당사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어 추방되기 전 해당 외국인이 법적 소송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적대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범죄 외국인들을 신속 추방하려면 그들이 대거 미국에 몰려와 갱단이나 범죄, 총기 마약 범죄를 저질러 미국을 침입한 적대국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갱단 활동과 자국민 추방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본국 정부 태도 등을 들어 적대국으로 간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명령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송 제기 기회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패소 가능성이 높은 워싱턴 DC 등 진보 진영이 아닌 승소 가능성이 높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 있는 이민 구치 시설에 구금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국경 체포자들이 급감한 데 비해 미국 내 불법 이민 수감자들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국경 체포자들은 94% 급감한 반면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외국인들은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결과로 6개월 전인 바이든 시절 때에 비해 상반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시행된 국경 봉쇄 조치로 국경에서 체포되는 불법 입국자들이 기록적으로 급감했습니다. 국경 체포자들은 바이든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13만 3천 명이었다가 트럼프 시절인 올 3월에는 7,180명으로 6개월 만에 94%나 급감했습니다. 국경 순찰대들이 국경을 사실상 봉쇄했고 외국인들이 불법 입국해보았자 견디기 힘들 것이란 분위기여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밀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급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경을 넘었다가 100마일 안에서 체포되는 불법 입국자들은 국경 순찰대의 상급기관인 CBP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체포 구금하게 되는데 이 숫자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CBP가 체포해 수감하고 있는 불법 입국자들은 바이든 시절인 지난해 10월에는 2만 4,430명이었다가 트럼프 시절인 올 3월에는 2만 148명으로 17% 감소했습니다. 국경 체포자들이 급감한 만큼 일단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다가 접경 100마일 안에서 체포되는 외국인들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미국 내부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인 결과 체포 수감된 외국인들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 이민 세관 집행국이 체포 수감한 외국인들은 바이든 시절이었던 지난해 10월에는 14,280여 명이었으나 트럼프 시절인 올 3월에는 27,150여 명으로 90%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일일 평균 외국인 수감자 숫자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급증해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민 구치시설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들은 바이든 시절이었던 지난해 10월에는 하루 평균 38,700여 명이었는데 트럼프 시절인 올 3월에는 47,3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이민 수감자들이 6개월 만에 8,600명, 22%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이민 구치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침상은 4만 개에 채 못 미치고 있어 수용 능력의 120% 이상 초과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민 수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불법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에 걸려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해야 하는 대상들을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수감 시설이 부족해 미국 내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빚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만여 명에 불과한 이민 구치 시설의 침상을 10만 개로 늘리려 하고 있으나 예산이 빨라야 4월 말, 늦으면 6월 말이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미 이민 서비스국이 재정 상태와 공적 부조 이용, 결혼 이민 사기 의혹 등을 정밀 심사하려 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공적 부조를 이용하면 그린카드를 기각시키겠다는 방침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해 수년간 수속해온 한인 등 외국인들은 마지막 관문에서 재정 자립, 공적 부조 미사용, 진짜 경력이나 결혼 등을 증명해야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서비스국 USCIS는 이민 신분 조정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I-485를 심사하면서 갖가지 사항들을 정밀 심사하려 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강화되는 심사 대상은 첫째, 영주권 신청자들의 재정 상태를 정밀 조사하게 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자산, 부채 등 세부 재정 내역을 요구해 재정 자립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추가로 최종 학력과 전문 기술, 경력 등도 면밀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이민 심사관들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수속하며 어디서 소득을 올려 생활비 등을 충당했는지를 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 수 없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영주권 수속을 해왔다면 유학비용이나 생활비를 한국서 가져와 충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이민 오려는 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만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정밀 검사하게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공적 부조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별도의 정책을 발표해 소송까지 걸렸으나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된 공적 부조들인 SSI 현금 보조 등을 이용한 기록이 나오면 무조건 영주권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보조 이외에도 푸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퍼블릭 차지 이용으로 분류돼 영주권을 기각당할 위험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확대된 퍼블릭 차지를 이용했던 영주권 신청자들의 기각률이 평년보다 20배 내지 46배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제출한 각종 증빙 서류들이 진짜인지 정밀 조사하게 됩니다. 경력을 속여 명시하거나 심지어 위조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결혼 영주권 신청자들은 예외 없이 100% 대면 인터뷰를 받게 되고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각종 서류들을 요구받게 됩니다. 진중한 결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금융기록, 공동모기지 또는 렌트 계약서, 사진이나 통화기록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의 마지막인 I-485 단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충 서류 RFE를 요구받아 수개월 지연되거나 그린카드를 기각당해 수년간의 노력이 최종 관문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서는 불법 고용 단속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사회, 한인업주들은 I-9 폼을 작성해 비치하는 등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 신분이 없거나 유학생과 영주권자들도 이민 단속에 걸릴 경우 이민 변호사와 함께 총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공동대비책을 마련하러 나섰습니다. 대사관은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우리 동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동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과 한인 이민 변호사들, 한인 단체장들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종 워싱턴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타겟은 불법 고용 단속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한인 업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종 총영사는 이를 위해서는 한인 업주들이 종업원들의 취업 증명서를 확인하고 I-9 폼을 작성해 업소에 비치해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I-9 폼을 2025년 1월 최신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 증명서를 보고 작성한 후 사본과 함께 직장에 비치해두도록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민 단속이 불법 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유학생, 심지어는 영주권자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자녀들이 SNS에 친팔레스타인 반유대 게시물을 올리거나 링크만 파더라도 유학생 등 비자를 취소당하고 심지어는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어 사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주권자들은 한국 등 외국을 방문해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미국 재입국 시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자제해야 한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에 1년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돼 공항에서 I-407 폼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영주권 포기 동의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민 단속에 걸리는 불법 체류 신분자들은 물론 유학생 영주권자들은 주미 한국대사관의 전화번호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즉각 주미 한국대사관 202-939-5653으로 연락하면 담당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송의진입니다.